정부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여전히 체감 경기가 어려운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안에 초점을 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연도 최대 현안이 민생 안정이었잖아요. 네. 내년도에도 민생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25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수출 제조업 기업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아직 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정부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그리고 자영업자와 청년, 어르신들의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도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계층에게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 677조 원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내년에도 긴축 재정으로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예산이 증액 신설이 되고 또 반대로 구조조정 삭감되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민생 안정과 관련된 부분에 최우선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경제 활력과 관련해서 우리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 원 이상 확대된 약 한 30조 원까지 확대를 해서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뤘습니다. 아울러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출생 대응이나 의료개혁 같은 우리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중점적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그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과가 낮거나 그리고 효율이 떨어지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 위주로 해서 2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차관님께서도 앞에서 민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청년 이렇게 핀셋 지원, 맞춤형 지원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미라고 봐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회적 약자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지원금을 올해 대비해서 141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어르신들에 대한 그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체중증 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주는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13만 명 확대된 76만 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과 청년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금융 비용을 낮춰주고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배달료라든지 그 택배비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간 30만 원 배달료, 택배료를 이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매출을 신장을 하기 위해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스케일업 자금을 4천억 신규로 신설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천억 규모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전통시장과 그 주위에 있는 상권들에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계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 한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그 비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채무 조정을 위한 저희가 새 출발 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이분들이 빨리 재기를 해서 재취업을 하거나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할 예정입니다. 예, 소상공인 지원책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배달비, 택배비 30만 원 연간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예, 그 지원을 받는 그 소상공인들은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 되고요. 일단 지원 대상은 저희가 한 70만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해서 그 소상공인들의 그 음식 배달료가 약 한 68만 원 정도 오른 걸로 평균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택배비는 한 40만 원 정도 오른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그 오른 배달비와 택배비의 한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개혁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필수 지역 의료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점이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국가 예산을 대규모로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8천억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확대된 예. 2조 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년간 정부 재정을 약 10조 원 정도 투입할 예정이고, 그리고 건강보험에서도 10조 원 이상의 그 건보 재정을 필수 의료 그리고 지역 의료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 4가지 분야로 나눴는데요. 예. 우선 정부 재정은 첫 번째로 인력 양성에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필수 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당과 수련 비용을 지원을 하고요. 의대 정원에 따른 그 교수님 확충이나 시설 확충에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필수 의료 관련해서 소아, 응급, 분만, 암 같은 어떤 그 시설, 장비 확충과 관련된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 의료 관련해서 지역 17개 거점 병원들이나 지방 의료원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과 관련해서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무과실 분만 보상 한도도 현재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주요 의료진에 대한 보험료도 이제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한국 사회 이야기를 할 때 저출생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올해 합계 출산율 0.6명대로 전망되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좀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저출생 관련 대응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그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올해 3월달에 그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게 3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가 일가정 양립이고요. 두 번째가 양육과 돌봄, 세 번째가 주거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내년도에 이 3가지 부분에 저희가 중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3가지 부분에 올해 예산이 한 16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약 20조 원 가까이 확대를 했습니다. 우선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는 그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 한 150만 원 수준인데요. 이거를 250만 원까지 확대를 했고, 그리고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현재 5일인데 이걸 저희가 20일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양육과 돌봄인데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수혜자의 어떤 그 지원 기준과 비율을 대폭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거 지원 부분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이 현재 1억 3천만 원인데 요거를 약 2배 가까운 2억 5천만 원까지 확대를 했고, 그리고 신생아 자녀냐 아니면 다자녀 가구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전세주택 3만 호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러한 어떤 예산이나 재정 지출 이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세제 지원도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서 이제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신설한다고 발표했던 그 결혼 세액 공제, 이게 이제 최대 한 1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 한 7천억 규모의 세제 지원도 내년에 신규로 도입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앞에서도 선도형 R&D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R&D 분야 예산이 삭감됐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증액이 됩니다.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이렇게 3대 게임 체인저에만 무려 3조 원이 넘게 투입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R&D다운 R&D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 개혁을 했습니다. 이런 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3조 이상 확대된 약 한 29.7조 원 규모의 R&D 투자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AI, 바이오, 양자 같은 3대 게임 체인저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 경쟁력의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R&D 과제를 수행하는 그 연구자들이 조금 안정적인 환경 하에서 집중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한국형 그 스타이펜드도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연구 장려금도 확대하고, 그리고 우수 석사에 대한 대통령 과학 장학금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보스턴 코리아 같은 글로벌 최상위 그 기관과의 그 글로벌 R&D,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뭐 리튬 화재나 예. 그리고 신종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 R&D도 저희가 대폭 그 확대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 물량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고되고 있는데 지원 방향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공공주택이 전세도 있고 분양도 있는데요. 내년에는 그 공공주택 그 공급 규모를 올해 20만 5천 호에서 내년도에는 25만 호까지 약 5만 호 가까이 저희가 공급 물량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그 공급 물량 확대와 아울러서 각 소득 그리고 계층별로 빈틈없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하는데요. 우선 청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3조 원 가량의 그 저리 주택 드림 대출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세 물량 3만 호와 함께 그 공공임대주택도 올해 2만 4천 호에서 내년도에는 한 2배 정도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 고령자 복지주택도 올해 그 한 1천 호에서 내년도에는 3배 가까운 3천 호 정도로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